투자라는 건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이기 때문에 공포와 이제 탐욕을 적정하게 자기가 제어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죠.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애청자 여러분. 직방의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투자계의 아버지. 그 음악계에는 바하가 있다면 투자계에는 아기곰이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아기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만 보고 강의나 이렇게 글 같은 것만 접하다가 또 이렇게 실제로 직방TV 나와서 보니까 직방TV가 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장을 과연 아기곰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궁금증. 이게 너무 근질근질해요. 궁금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변곡점을 맞을지 예상하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이번 그 금리가 역대 초유로 이렇게 빠른 속도, 높은 폭으로 오를지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금리의 여파로 전세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전세가가 몇 억씩 빠지고 이러면서 매매가는 당연히 휘청거리고 이런 장을 처음 봐서 아기곰님은 이 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장 갑자기 변곡점을 맞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 그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제가 이제 1980년대부터 투자를 했고요. 제가 이제 아기곰이라는 필명 갖고 이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2002년도니까 20년이 좀 넘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경제 활동, 그러니까 투자를 주식, 부동산 모두 투자한 게 이제 1980년대부터 했으니까 뭐 한 40년은 안 되고 30 몇 년 정도 됐겠죠. 40.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좀 이제 쓸데없이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찍 그쪽에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월급쟁이.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 쭉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하고 비슷한 이제 월급쟁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들어가지고 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월급쟁이 사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했죠. 은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이제 아기곰이라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 컬럼니스트 이런 거로만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월급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 사실 어느 회사든지 부자 될 만큼 월급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림 그리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 그러면 뭐 그림 그려가지고 글을 팔아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안 팔리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경제적 자유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일단 빨리 좀 자산을 모아야겠다라고 이제 그때 결심을 하고 이제 투자를 좀 일찍 나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 계속 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장이 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거 한 지난 20년 정도까지 좀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했던 게 IMF죠. 그 전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 기기 때문에 계속 성장만 했지 떨어지는 걸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성장을 못.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조금 이제 살아나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카드 대란 해가지고 또 떨어졌다가 또 그다음에 조금 회복해나 했더니만 국제금융위기가 또 미국에서 뻥 터져가지고 그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기하게 보면은 5년에 정확하게 5년은 아닌데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락기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번,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죠 IMF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카드 대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제금융위기,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내수 침체,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때 공급 과잉.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 저기 정고점에 대해서 정고점보다 평균가가 1% 이상 빠진 게 이제 여태까지 5번 있었고요. 요번에가 이제 6번째예요. 이제 6번째라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6번째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기는 이제 언제든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게 몇 년을 동안 이렇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 근처도 오지 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4년이 뭐야 한 8년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역사가 꼭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보고 아 이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보게 되면요. 그 하락기가 놀랍게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IMF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하락기는요. 13개월 있다가 1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14개월 때 반등을 했어요. 네. 네. 국제금융위기 때 6개월간 계속 떨어지다가 7개월간 반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다섯 번의 하락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5번의 하락기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51개월간 하락을 했어요. 지난 20여 년간 네. 그러니까 19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0여 년간 97년이죠. 97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락기가 51개월이에요. 그럼 5번이니까 평균적으로 나누면 10.2개월이에요. 네, 제일 길었던 게 이제 그 2012년에 있었던 하락기가 15개월이고요. 자, 그럼 역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통계에 따라 다르니까 KB 국민은행 통계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KB 국민은행 통계표에 따르면 이제 올해 7월부터 하락이 시작했거든요. 올해 7월부터 하락했으니까 보통 이제 계산하기 좋게 11개월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7월부터 하락했으니까 내년 5월 말이면 하락이 끝나고 6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딱 날짜 정해가지고 11개월 됐으니까 지금부터 반등해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4년, 8년 이거는 정말 조금 이제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직 발을 안 담궈서 네,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고 네. 물론 이게 딱 해가지고 11개월이 될지 12개월이 될지 아니면 그 전에 6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는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상황의 경제 상황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좀 당겨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늦춰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이제 그 겨울을 맞는 병아리 있잖아요. 그쵸. 이제 태어나가지고 처음 겨울 맞으면 네. 너무 춥잖아요. 그쵸. 봄, 너무 춥죠.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네. 좋았는데 겨울 되니까 추운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엄마 닭한테 엄마 나 얼어 죽을 것 같아. 이거 세상에 망할래나 봐. 겨울을 한 번도 겪지 않았거든요. 않았으니까.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엄마 닭은 이렇게 암탉은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이게 바로 겨울이라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따뜻한 봄날이 온다. 다시 봄날이 온 걸 갖다가 기억하는 사람은 그건 반드시 봄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겨울은 반드시 겨쳐야 되는 거고 그거 지나면 다시 봄날이 오고 새싹이 돋아는 걸 반드시 그걸 했기 때문에 겨울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울을 한 번도 견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야 이게 이제 세상의 종말인가 보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요.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분들 보면은 왜 어려운가의 본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자금난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일시적 일가구 주택인데 지금 안 팔면은 무슨 뭐 그렇죠. 페널티를 비과세 못 내던가 받는 사람들. 세금을 왕창 내던가 그러면 이제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 지금 큰일 났네. 내가 정말 내 돈 모두 해가지고 내 일생에 모은 걸 갖다가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5억의 집을 샀는데 이게 4억에 떨어지면 내 재산 1억 날아갈 텐데 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조금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걱정이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21년에 그때 이제 처음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돈이 없어서 모아가지고 본인이 거주한 것도 아니고 전세 껴놓고 사놨던 그렇죠. 분들이 가장 좀 당황하고 이제 대출 다 끌어다가 그걸 박아서 사는 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또 아기호님 말씀 딱 듣고 좀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봄날은 올 거고 시장이 이렇게 상황이 뭐 영원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겨울이 오게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도 잘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시기에 사실 매도를 하면 진짜 확정적인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적으로 손해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라서 아기용님 말씀처럼 이제 시장이 다시 길어봐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을 때는 평균 10개월 정도고 그리고 길게 뭐 4년, 8년 그렇게 암담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니
네. 잘 방법을 고안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게 우리 아기곰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이제 하락기가 되면은 세상이 다 망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TV를 보더라도 다 패널들 나와가지고 다 망하는 얘기만 하죠. 왜 그럴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만 불러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한번 면면을 한번 쭉 보세요. 그 집이 있는 사람들이지 없는 사람인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나라가 주식을 한 번도 거래를 안 해본 사람 주식 전문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부동산 한 번도 거래 안 해본 사람 부동산 전문가라고 부르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집은 사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 알거든. 얘기를 들어보면 되거든요. 저 사람은 집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한 번도 자기 소유의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런 발언.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사람은 저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이구나, 있는 사람이구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1주택자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집값이 앞으로 몇 년간 떨어질 것 같아요. 집을 파세요. 1주택자라도 집을 파세요. 그러면 1주택자 어디 가서 살 건데? 임차로 살라는 소리죠. 그러면 서울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살 거 아니죠. 어딘가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전세로 살아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더 비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지난 1년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을 더 내요. 한 달간. 앞으로는 더 오르니까 그거 더 늘어날 텐데. 그쵸. 그러니까 작년 지금하고 전세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근데 불리한 건데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이제 전세를 안 하고 이제 월세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월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유리한 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못 모으죠. 돈을. 이게 주식처럼 뭐 샀다가 그다음에 싹 떨어지면 팔았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사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자기는 어떡할 건데 서울역 가가지고 거기서 거적대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딘가 사야 되는데 그럼 주거비가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에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대략적으로 뭐 5억 한도까지 빌린다고 쳐 서울은 그 정도 빌려야 되니까 빌린다고 쳤을 때 한 달에 나가는 게 거의 200 중반 정도 나가니까요. 그거 모으면 2년 동안 한 4, 5천 정도를 이렇게 거주비로 날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고 또 중요한 게 아이고님 말씀대로 그것도 있지만 거주비도 있지만 또 2년 동안 거기에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전에 좋은 기회가 만약에 진짜 나오면 날아가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길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주식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저기가 뭐냐면은 시세를 자기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4억에 샀어요. 근데 이게 한 6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팔아야지 자기 돈인데 자기가 2억이 이익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 이제 이게 4억까지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4억에 사가지고 4억에 됐으니까 손해는 아니지만은 6억에서 4억 됐으니까 2억을 자기가 손해봤다는 그런 마인드가 그 심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거 조금 시간이 많으신 분들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분은 어떤 언론사라든가 이런서 좀 심층 취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지금 집값이 어디가 얼마에 거래됐습니다. 어디가 얼마에 거래됐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손해보고 팔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죠. 20억짜리 집이 지금 15억에 거래됐습니다. 자, 5억이 떨어졌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20억에 사가지고 15억에 판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5억, 6억에 산 사람이 15억에 판 거예요. 그렇죠. 20억에 팔았으면 더 좋았지. 근데 그 사람은 25억 갈자를 한 거예요. 갈자 알다가 다시 그렇게 떨어지니까 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해니까 지금이라도 이익 실현하자라고 파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과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손해 나가지고 판 사람들 갖다가 몇 명이라 돼요. 퍼센테이지를 한번 봐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악형님 말씀 중에 이제 너무 이게 또 아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 사계절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아기곰님의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겨울이 이제 왔잖아요. 뭐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이제 겨울이 너무 늦게 온 거라고 보시는 건지. 이번 원래 진작에 겨울이 올 수 있었는데 전 정부의 어떤 정책이 오히려 그 규제책들이 이 겨울이 늦게 오게끔 유도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때에 겨울이 온 게 적정하다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보면은 아까 이제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전 상승기가 2년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별로는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런데
이 상승률은 뭐냐면 이제 전에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이게 34%가 올랐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은 IMF 직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폭으로 보면은 먼저 왔었어요. 먼저 왔어야 되는 거고 기간별로 보면은 나중에 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복합적이군요. 네, 너무 이게 급속히 오르니까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요. 어디다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일기장에 써서 여러분들의 지금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 지금 시장을 보는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누가 맞추고 안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1, 2년 살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부자 되는 거니까 지금의 감정을 정확히 적어놓으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포감 이런 거를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망각을 잘해요. 이러다 갑자기 이제 뭐 1년 있다가 갑자기 시장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자기는 전에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집값 떨어져서 자기 걱정한 적도 없고 그때 집을 여러 채 샀어야 되는 건데 아기곰님이 말려서 못 샀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말려. 다 까먹어. 네, 금방 까먹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맞아. 제가 20몇 년 동안 수탁해 봤어요. 수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촐싹됐구나. 이때는 이랬구나. 내가 그때는 이게 정말 세상 사는 이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정말 신문에서만 보고 엉뚱한 사람들 말 듣고 그런 공포감에 쌓였구나.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기호님 되게 좋은 처음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미 80년대부터 쭉 투자를 해오셨고 그리고 격동기죠. 아파트 투자의 격동기인 2000년부터의 지금 현재까지 그 메인 시장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번이고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배 닭으로서 병아리스에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이죠. 진짜. 그리고 결국 저는 우리 대선배님을 통해서 느낀 거는 투자는 인문학으로 우리 인생 모든 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 그렇죠. 경제 좀 안 답시고 깝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강하게.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 분야가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순수 인문학 같으면은 뭐 우주가 이기 이론론인지 이기 이론론인지 이거 갖고 막 다투잖아요. 결론도 안 나는 거 같고.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예속 논쟁 있었잖아요. 저기 그 왕의 어머님과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지 이거 갖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보면 그게 결론도 안 나는 얘기 갖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야는요 그런 게 없어요. 딱 돈으로 나오잖아요. 돈으로. 그렇게 잘났으면은 돈 벌었냐? 그거죠. 맞습니다. 하락기가 온대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이제 경제가 지금 고꾸라지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인버스에다가 하면 되죠. 아니면 곧버스에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사람들도 안 해요. 그럼 왜 안 해? 그러면은 그러다가 오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건 아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주식 뭐 오를 것 자기가 인버스 하려면 주식이 오를 것 같아 못한데. 그럼 주식 사세요. 그러면 주식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지식이 아닌 거죠.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건데 모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은 잘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실적을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이론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이론에 따져가지고 뭐 대한민국에서 당신 두 번째 그럼 굉장히 전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이론가예요. 그런데 저는 이론가지만 이론가로 불리는 것보다는 투자자로 불리는 게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제 돈을 내고 내 돈 내투거든요. 그래서 내 돈 내산이라 내 돈 내투. 내 돈 갖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떼돈 벌어가지고 큰 부자 돼가지고 이제 그 수준은 넘었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투자거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요새도 이제 주식 투자는 계속 하는데 오늘 이제 나오게서 이번 올해 이제 제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만 종합주가 지수가 뭐 연초 대비해서 17%가 빠졌더라고. 어저께 종가로 17%가 빠지고 이제 코스피가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28%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17%. 그래서 대부분 뭐 펀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하락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이제 투자 수익률이 26%예요. 어저께까지가. 하락이 아니라 26% 하락이 아니라 상승.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 마이너스. 제발 엉뚱한 거 그만 사고. 근데 그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기업이 종목 좀 가르쳐 줘. 그럼 저는 그거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하면은 이제 그래 종목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수익이 안 내요. 그 사람은 수익이 안 내고 손실 나고 나는 수익을 내요. 똑같은 종목 갖고 하는데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 컨트롤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매매 타이밍이 규제인가 보다. 하루 종일 저거만 보나 보다. 제가 바빠 죽겠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나자마자 딴 데 가야 된다고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것만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 갖고도 수익을 못 내요. 그러면 저는 딴 사람이 모르는 특별한 종목이냐. 그건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하는 종목이겠죠. 세상에 투자자가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도 수익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라는 건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이기 때문에 공포와 이제 탐욕을 적정하게 자기가 제어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뭐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익을 내지 않는 전문가는 저는 믿지를 않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점에 남들이 다 선호한다고 해서 그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것들 남들이 아직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그게 진짜 진정한 투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파트 얘기는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도 되는 공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용 연수에 따라서 뭐 시기도 있고